자, 22년도 4월 12일 ELW 그리고 성풀 두 개에 대해서 할 거예요. 자, 주식은 대비 ELW는 주식 자금 대비 5%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자, 위험해서요? 아니요, 작은 거 파생이니까 당연해요. 하지만 작은 자금, 즉 레버리지가 등락이 위아래, 보통 레버리지가 엄청나게 주식 대비 4배에서 4, 50배가 큽니다. 자,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이게 매수하자마자 시작하자마자 여러분이 등락이 나와버리면 엄청 좋을 것 같지만 ELW나 이런 특히 파생 중에서 ELW는 양매수를 하면 안전하긴 하지만요. ELW를 해서 수익이 안 나신 분들은 없으세요. 이제 여러분이 하시다 보면 ELW에서 수익이 나시게 되는데 수익이 난 이유가 문제인 거예요. 이유로 물량을. 자, 근데 이게 수익이라는 게 큰 수익도 있고 내 원금 부근일 수도 있습니다. 손실인데 콜백 풋백을 했는데 170 회수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원금 회수로 봅니다. 왜냐면 우리가 LP보다는 자, 공급자 LP보다는 아무래도 느려 터지니까요. 그쵸? 자, 여기 보시면 ELW를 보면 LP가 있죠. 바로 LP가 보유한 차월이에요. 아직 시장이 내놓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페리티가 95인 걸 들어가지만 얘는 99.34예요. 그럼 더 높아도 좋네 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 이 350 행사가 이 350이라는 것은 풋은 이 350보다 밑으로 떨어지는 자,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차월이 이건 5월 12일 만기인데 지금 근데 코스피 200 지수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자, 딱 보여드리면 352.3이에요. 우리가 2.50, 7.50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인가? 뭐든지 끝은 0, 그 다음에 2.5, 그 다음은 5, 그 다음에 7.5, 0으로 끝난다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352.5가 안 되죠. 그러면 350으로 보는 거예요. 2.5씩 끊으니까. 자, 근데 350으로 봤을 때 지금 행사가를 거의 350이잖아요. 이거보다 밑이면 기대치라는 거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 그랬죠. 더 낮은 풋과 더 높은 풋을 콜을 공략을 하는 건데 더 높은 콜, 더 올라가라, 더 떨어져라. 자, 이걸 너무 기대치를 안전하게 양매수를 해야 되는데 너무 세게 기대치를 하면 그 기대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해나가면서도 단지 ELW 여러분이 해나가면서 가장 문제는 뭐 욕심이니 뭐 그런 거 문제가 아니에요. 조급증이요. 자, ELW는 꾸준히 해야 되는데 막 샀다 팔았다 5원 뛰기. 짠. 그냥 어떻게 되든 5원 사서 575원에 사서 지금 시장에 공급을 안 했지만 공급한 풋을 위에다 걸으세요. 그러면 신이 나실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자금이 불리면 그 자금 대비 반대편 콜을 잡아야 되는데 해지 돈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진행하시기가 힘들어집니다. 자, ELW를 수익이 내시는 분들은 딱 한 종류밖에 정말 없습니다. 작은 금액으로 12달을 그대로 나눠야죠. 난 정말 꾸준히 기다려서 우리가 성풀도 처음에 여러분이 예약 매도를 굉장히 익숙지 않으셨어요. 그죠? 조금만 더 일찍 팔 걸. 자, 13,000원에 도달을 했습니다. 문자가 나가고 나서도 그날. 하지만 13,050원에 안 팔렸으면 그걸 조급하게 또 내려서 그때 팔 걸. 자,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기다려서 13,050원에 물량만 더 늘리지 마십시오. 이유는 얘가 못 갈까봐가 아니라 자, 그만큼 많은 금액을 넣어 놓으면 AP홀딩스도 마찬가지예요. 등락이 느리게 나오면 조급해지니까 딱 일정 물량만 비중대로만 회원분들도 제가 일단 이 회사채 채권 움직이는 것도 조금 오늘도 그렇고 계속 좀 보여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APS 홀딩스라는 건 설명을 드렸지만 교환채예요. 제가 교환채 신주인수권, 비불리형 신주인수권,
전환권에 여러분이 투자를 하지만 이런 CB라는 거는요, 전환권인데 빚이 없어지고 주식으로 상장을 하거나 그 가격의 소각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예를 들어서 이 채권이 자 15,000원짜리 채권이다. 가격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가격은 달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떠한 규칙, 채권 그대로의 단가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을 하는 거지 뭐 저만의 기법 그런 건 없습니다. 이거는 단가 계산기, 정확한 채권의 단가 계산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지 가장 좋은 건 좀 지수가 올라가거나 이럴 때는 실적이 빠르게, 채권도 빠르게 진행이 되지만, 자, 여러분이 무슨 테마나 이런 걸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이 작은 회사가 공모를 해도 누구도 안 삽니다. 근데 작을수록 3호를 발행하니까 삼성전자가 3호 발행하기 어렵죠. 근데 3호 오히려 공모를 발행하는 게 낫고, 지금도 공모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3호를 발행한다는 건 몇 가지의 물론 3호 채권을 발행해서 회사가 이상한 짓을 할 수도 있어요. 또 기업 사냥꾼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하지만 기업 사냥꾼이 들어가서 경영권 방어를 위한 피 튀긴 전쟁이 난다고 바로 주가를 올리지 못합니다. 회사를 완전히 망가뜨린 다음에 개인 투자들도 다 지치게 한 다음에 올라가지만, 지금의 채권들은 그런 기업 사냥이 들어가지 않은 채권들이라면 지금 이제 철저히 움직이기 시작하지만 약정이 바뀌었습니다. 이미 APS 홀딩스는 약정하고는 조금 벗어났어요. 왜냐하면 12월 1일부터 작년에 등록한 발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굉장히 많은 채권이 미리 등록을 해놓고 몇 달 뒤에 발행을 하더라도, 자, 그 회사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아시죠? 콜옵션이 지정이 돼 있지 않아도 회사가 낮은 가격이에요. 근데 이 얘기는 자, 콜옵션이라고 채권이 나와 있지 않는 한 풋옵션만 진행이 되면 회사가 낮은 가격에 진행을 못하는데, ABS 홀딩스는 자, 기간적으로는 아직은 아니에요. 그 상관 있는, 하지만 참 11월 달에 다시 산정이 들어가면서 교환 채권이 단일 채권입니다. 영향력이 뻔해요. 우리가 거래한 것 중에 몇 개의 단일 채권들이 있다 그랬죠. 단일 채권 중에 조금 같은 날 발행을 한 거라서 단일 채권 아니고 두 가지 채권이지만 채권의 흐름이 호전 실업도 그랬습니다. 자, 느리게 움직이고 이러지만 결국 갈 때는 자, 뭐 한 저가 떨어졌을 때는 얘도 우리가 1,550원에 사서 여러분 공개방송에서 1,950원대 팔리고서 다시 밀렸을 때 지수 하락할 때 호전 실업은 8,000원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또 사냐고요? 아니, 우리 이 차를 그대로 걸어 놓는 거죠.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주식 매매를 하면서 우리 직장인분도 이제 팔리기 시작하면 그때 한 번씩 들어오시잖아요. 이렇게 날짜로 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1월 27일 이때가 하락이 제일 셌을 때예요. 지수도 28일부터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때는 3,000% 장이 넘었기 때문에 다들 기억해요. 자, 파생한 사람들은 2월 24일 날 하락했고 3월 17일 날 제일 많이 올랐고, 요 정도는. 자, 근데 왜냐면 회수를 해야 되니까, 자, 이 뒤로 이제 올라갈 때 이때 찍었던 뭐 1,950원, 11,250원 정도까지. 근데 그 전에 그 이후에 샀으니까 뭐 움직여 봤자예요. 뭐 얼마가 갔던. 자,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렇게, 물론 오전 실업은 매도가 됐고 회원분들은 자, 그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던 말던이에요. 편하게 그냥 안달복달 하지 마시고 요렇게, 이거는 어떤 규칙이 아닙니다. 아니, 여러분 같으면 아무리 자기 자신을 믿어도 회사채, 우리가 물론 주재무제표를 봐야 되지만 회사와 금융감독 증권관리위원회 신고도 할 수 없는 채권을, 등록을 할 수 없는 채권을 자, 시총 대비 상당히 많은 양을 받았다 그러면, 자, 우리보다는 먼저 가격이 진행되는 게 있죠. 우리가 아니에요. 자, 이거는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 APS 홀딩스를 여러 번 보여드렸지만, 자, 우리보다 더한 뭔가를 알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얘는 기산일 반영일이 11월 17일 날 재신청을 하게 돼 있고, 권리가 11월 19일 날부터 권리를 갖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재신청을 11월 17일 날 해요.
그때 왜 이런 얘기가 이 교환채입니다. 1호 단일 채권으로만 지금 살아있는 채권으로는 세 번째 교환채지만 살아있는 건 지금 저거 하나요. ABS홀딩스가 186억 원으로 표면이율도 없고 더 받아내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유통수익률을 자 리픽싱 구간의 가격을 낮췄다가 그때 유통수익률이 진행이 되는 거 빼놓고선 이거는 표면금리랑 틀립니다. 이 채권은 3개월에 한 번씩 진행이 되지만 이자를 주지만 표면금리는 0이에요. 상환비율도 0이고요. 무보증입니다. 무기명입니다. 비매출 웹에서 못 팔아먹어요. 사모입니다. 자 개인적으로 회사가 접촉을 한 거죠. 여기에 선순위만 망했을 경우에 주식보다 먼저 선순위로 배당을 자금을 가져가겠지만 표면 이율이 0이에요. 이자도 받지 않고. 하지만 11월 17일, 16일 날 반영을 해서 17일 날 이 반영이라는 건 바로 주가를 이제 반영하겠죠. 그래서 단가 계산기에 들어가면 채권이 전부 다 단가를 계산해 놔요. 그래서 그 단가대로만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풀 종목 막 두근두근해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처음 경험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기다리는 게 오히려 자 목표 금액까지 훨씬 두근두근해서 조금 수익을 냈다 팔았다 자 하루에 1%씩 수익을 내시겠다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못 내요. 그냥 조정이 오더라도 기다렸다가 한 방에 몇십 프로 가버리는 게 낫지 하루에 1%씩 하루 종일 쳐다보다가 그러면 자 잃었다 벌었다 자 남아있는 계좌의 주식이 믿을만 하면 그냥 그대로 예약 매도로 걸어 놓으시고 나머지는 참 팔리고 나면 팔린 종목들로 또다시 재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겠죠. 그리고 이제는 ELW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풀은 여러분 연금이라고 노후연금으로 보시겠는데요. 자 ELW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자금을 하면 그럼 연금이냐고요? 노름이요. 많은 자금을 하면 노름, 상노름이 되게 돼요. 손 하나 까딱. 자 어디 갈 것도 없이 정말 손 하나 까딱만 하면 자 이런 노름이 돼버리게 됩니다. 근데 지금 금리가 자 이렇게 올라갈 때는 금리가 올라간다고 지수가 폭락이 아니라요. 금리가 인플레이션이 올라서 얹어 지금 좋은 인플레이션에서 러시아 때문에 돈이 시장에 많이 풀려서 코로나 때문에 돈을 풀었는데요. 자 기업 경기도 좋아서 돈이 더 많이 풀려서 회수를 해가는 과정인데 자 이때까지만 해도 이게 3월 말이었습니다. 거의 3월 말에 육박한 한 20며칠이던 근데 지금은 이렇게 금리가 14년을 치고 넘다 못해 더 많이 그래서 내일 재정증권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자, 재정증권이 나왔다는 건 뭔가 또 만기채가 돌아오기 때문에 급급하게 돼요. 하지만 목요일날 재정증권은 수요일 목요일날 자 바로 환매수가 들어갑니다. 이유는 내일 재정증권이 나오는 날에는 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아침에 밀리다가도 금리가 이때 환율이 방어가 되면 지수가 쫙 올라가고요. 환율이 방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지수가 주춤하지만 환율이 자 투매를 하기 시작하면 대폭락이 오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재정증권 이후에 수요일이 재정증권이 나와요. 목요일날 환매수가 나온 이유는 재정증권 때문에 금리가 올랐는데 자 그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무조건 채권을 100원에 사면 102원에 팔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도 당연히 사죠. 2원이 별게 근데 비중으로 좀 더 줄 수도 있지만 자 2%의 수익이 작은 것 같지만 수천억씩 들어가는 채권인데 이날 28조가 진행이 되는데 28조에 대해서 2%만 더 줘도 대략 2%만 더 줘도 엄청난 거죠. 근데 이유가 하나 있는 게 점점 우리의 환매수는 많아지고 있어요. 작은 물량으로 자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국가 채무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부채가 늘어나는 게요. 계속 그냥 늘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부채는 그대로예요. 근데 늘어나는 이유는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니까 자 10조의 만기가 되면 10조를 풀어야 되는데 지금 전에 풀었던 10조만큼을 풀으면 8조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12조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만기가 그 부채를 막으려면 세수도 못한 10조가 만기 때 7조만 풀으면 3조의 바이백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만기가 되지 않았어도 만기 돌아오는 채권들을 사들여주면 빚이 줄겠죠. 이게 넷 바이백인데 작년 10월에 대놓고 넷 바이백을 해서 채권업자들이 싹 들어갔다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니까 확 팔고 나가고 있어요. 쉽게 인플레이션은 기업 경기나
자, 시장에 돈을 너무 많이 풀었는데 기업 경기들이 좋아지면서 좋은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고 2018년도에 스태그플레이션하고는 틀립니다. 근데 러시아가 기업 경기를 나쁘게 하니까 금리를 못 올리는데 이미 금리는 올려야 된, 즉 경기가 안 좋은데요. 물가가 비싸져요. 그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경기가 좋아서 물가가 올라가는데 이것도 인플레이션. 자, 그때 가격 어떻게 되겠어요? 돈을 시장에서 좀 회수하기 위해서, 채권 쪽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오히려 자, 시장에서 금리를 낮추기 작업을 해주거나 이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젠 채권 가격도 폭락을 해버리게 되면 그게 이제 위험성이 있는 자, 변동성 장세가 되는 겁니다. 변동성 장세는 지수가 폭락해야만 오는 게 아니라 자, 올 수밖에 없습니다. 5월 달에 금리 인상 시기에. 근데 이 금리 인상이 굉장히 찝찝한 게 있어요. 5bp를 올린대 50bp를요. 0.5%. 지금 0.5예요. 미국의 금리는. 근데 시장 금리하고 우리는 1.25고 격차가 굉장히 큰데요. 많은데요. 문제는 올리는 이 과정이 지금 자, 스태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1%도 올릴 때가 있어요.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 3월 달에 50%를 50bp를 0.25%예요. 100분의 1%가 bp입니다. 올려야 되는데 자, 러시아 시작 때문에 못 올렸어요. 0.25만. 그런데 지금 0.5로 올리는 게 어떻게 보면 아침에 오전장에 지수가 올라갔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인데 더 많이 올려야 되는데 시장 충격이. 주식시장이요? 주식시장은 생각을 단 1도 하지 않습니다. 자, 무슨 주식시장이요? 채권 쪽이나 금융 쪽에서 주식시장 얘기를 하면 이제 조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주식은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이게 바로 채권시장, 환율시장, 그리고 조금 벗어났지만 그래도 환율보다 작은 채권시장. 경기가 좋지 않으면 시장에 채권을 부리지 여러분 추경을 하면서 무슨 주식을 팔아서 국민연금이 주나요? 그게 아니죠. 그리고 이게 원자재 시장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또다시 부동산 시장이 또 개입되고 여기에 이제 기타 등등의 주식 뭐 들어가지만 주식이만 요 정도나 차지하겠죠. 주식을 살리기 위해서 연기금이 주식시장이 하락할까봐 자, 금리를 덜 올리겠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지금은 채권 시장이 가장 문제가, 예를 들면 단기채와 장기채가 완전히 거꾸러졌어요. 2년물 채권, 3년물 채권이 30년물 채권을, 즉 30년물 채권이 더 비싸야 돼요. 금리가 낮아야지 가격은 비싸집니다. 그리고 3년물 채권이 자, 금리가 높아야 되는데 거꾸로 갔습니다. 즉 장기적인 구간으로 봤을 때 30년이 오히려 가격이 싸요. 자, 왜냐하면 채권 가격이 계속 떨어지니까 오래 갖고 있어봤자 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3년물 채권이 훨씬 가격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전쟁을 줄이면, 끝내버리면 꼴이 올 거고요. 금리를 그 순간에 인플레이션이 더 올 수도 있어서 올리지만 단기적인 과정에서 0.5로 올린 거 정도는 시장의 충격을 받지 않아요. 이 정도면.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뭐가 중요한다기보다는 자, 변동성이요. 해결이 되면 콜이 진행되는 거고 해결이 되지 않으면 폭락을 갖고 올 건데요. 작년에, 재작년이었죠. 코로나 때 마지막 대폭락이 왔을 때 미국 채권은 108달러에서 103달러로 떨어졌습니다. 5달러 정도라고 생각하지만 한 국가의 10년물 대표 채권이 자, 108달러에서 5달러가 밀렸다가는 폭락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ELW 좀 설명하기 전에 환율 고시를 볼게요. 아침에 제가 항상 환율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죠. 점차 줄여가고 있어요. 고시를. 이건 변동성이 크니까. 자, 근데 상당히 살 때 가격도 높아졌는데 이게 내일 1회차로 나오게 되는 우리의 재정환율이 됩니다. 재정환율. 이게 1회차의 재정환율이요. 자, 국채를 사고 팔고 날 때는 저 재정환율로 진행이 되고요. 그 이외에는 이제 역외 환율이 진행이 돼요. 역외. 자, 역외 환율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거래되는데 이제 미국 채권이 다 진행이 되면 자, 역외 환율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역외 환율. 이제 내일 2회차로 진행이 되지만 아직은 마감을 하지 않은 상태예요. 자, 이게 바로 진행이 되다가 마감을 하면 요거 9시 11분 45초까지 나와 있죠. 이렇게 뜨문뜨문 나와요. 이게 바로 역외 환율이 돼요. 근데 지금 딱 봐도 우리가
요거 두 개가 하나가 엔화 대비고요. 그리고 자, 하나가 유로거든요. 파란색이에요. 즉 콜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지수가 자, 글로벌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원화 가치도 파란색 덜 줘도 되는 거, 덜 줘도 되는 상황이 진행됩니다. 아, 콜이 ELW가 지금은 짠, 조기 종료되는 것들도 몇 개 있는데요. 내일 짠, 이렇게 되면 등락이 내일 나온다. 등락이 콜이 세다. 이래도 짠, 만긴 날까지 보고 만긴 날 등락이 나온다. 그러면 한 이틀 정도나 3일이던 그 다음 주에 차월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사실 이렇게 될 바에 그냥 푸시 나와버리는 게 좋지만, 자,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직접 원회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아까 질문이었는데요. 이렇게 나누셔야지 돼요. 12개월에. 자,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이 터지는 순간 알게 돼요. 물론 지금 2달 동안에 터지는 게, 자, 좀 적어요. 터지는 달이. 원래 2월 만기에 그랬으면 3월에 주춤했거든요. 3000% 이상의 4월. 사실 5월, 6월로 보고 있는데요. 다들, 왜냐면 5월, 6월에 금리를 더 올렸는데 러시아 문제가 해결이 된다. 0.5를 올린다. 콜이 나와요. 그렇지만 러시아 문제 때문에 0.5를 올리면서 0.5%, 0.5를 올리면서 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함이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오르다가 더 자, 변심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시장 가격에 금리가 올라가서 채권이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폭락을 하게 되고 6월 달에 뒤늦게 인지를 하고 자, 0.75나 1% 올린 일 종종 있었습니다. 미국이 올리게 될 경우에 우리는 폭락을 맞이하겠지만 이 순간에 이거는 여지없습니다. 보통 평소에 여러분이 지수가 하락을 하는 날, 사실 지수가 하락을 해서가 아니에요. 자금이 채권으로 다 몰려서요. 금리가 빠지니까. 자, 환율은 뭐 평가 절하가 되겠죠. 근데 채권에서도 자금이 나와서 매도가 된 날, 채권이 마이너스로 매도가 해요. 근데 환율이 평가 절상이면 그 자금의 일부가 주식으로 들어가니까 지수가 오르는 거예요. 지금은 자, 가장 문제가 되는 5, 6월 달은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싸집니다. 아주. 자, 경기가 좋지 않으면 채권이 올라가냐고 그러던데 아니요. 경기가 좋지 않으면 채권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이 빠집니다. 폭락을 해버려요. 근데 5, 6월 달 자, 이제 채권이 금리가 올라가니 채권으로 자금이 들어가겠습니까? 물론 저가라고 인식해서 채권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19년도에 채권을 어쩐다 그랬죠? 막 팔려고 그러다가 연기금은 팔아버리고 덴마크가 국부가 자, 판다 그랬다가 안 판다 그랬다가 판다 그랬다가 안 팔았어요. 왜냐면 계속 채권 가격이 올라가니까 2018년도에는 일본이 우리 채권을 무지막지하게 사놨는데 그때가 2.85 이 무렵이었는데 이미 넘어가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을 때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구간에 어떻게 올렸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데 적게 올렸는데 자, 이거는 경기가 좋아진다 그럼 콜이 나오겠죠. 근데 연준이 금리를 올렸는데 뭔가 우리가 딱 봐도 자,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이긴 하지만 올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이젠 그렇지만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게요. 비둘기파. 자, 경기가 충분히 금리를 좀 늦게 올려도 괜찮다라고 얘기했던 비둘기파보다 매파. 완전한 긴축으로 시장에 있는 자금을 빨리 걷어들이지 않으면 베네수엘라처럼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자, 의견이 많아지게 있습니다. 둘 다 채권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가는 경우인데 환율이 우리가 평가 절하가 이루어지면 바로 폭락이 올 수밖에 없는 이탈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이제 1, 2, 3, 4, 5, 6, 12개월로 다 나누십시오. 어느 달이 오를지는 그거는 자, 타임머신을 타지 않는 한 알 수가 없습니다. 보통 연준 금리가 5월, 6월 2달에 걸쳐서 올리면 타격이 이럴 때는 올 수 있지만 어느 달에 움직일지는 그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연준의 회의가 일단 있는 달을 기점으로 자, 안정이 되는지 그거를 안다. 이건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개월로 나누십시오. 똑같은 금액으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1,500만 원은 주식 포함입니다. 자, 그래서 한 달씩 집어넣었을 때 자, 어느 달, 이달 이미 처음부터 끝은 3,000%가 넘어갔지만 자, 1,500 만약에 100만 원을 끝까지 저가에서 고가까지 아니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중간에 여러분이 보신 것만 해도 700%였어요. 화면에 제가 올려드릴 때도 700%, 한 종목이 1000% 이상이 움직여버렸다. 100만원 넣은 게 일단 1000만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를 여유있게 더 할 수 있지만 이러고 나서는 자, 자금을 일단은 200만원 했다 그럼 100만원 정도로 줄여야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자, 이제 5월달 금리 인상 여부가 나오죠. 3월에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반밖에 못 올렸어요. 4월 연준이 없습니다. 이제 5월, 6월이 바로 금리를 2번 올릴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근데 이때 금리를 어떻게 올렸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너무 한쪽으로 몰고 가서 조금 더 많이 아니 200다 풋 그러면 집은 왜 사요? 그냥 그 사이에 자 풋이 나올 것 같으면 여러분 그냥 고주원이 있다가 잠깐 넣었다가 그냥 수백 배를 벌어버리지. 나눠야 됩니다. 가장 좋은 건 자 나눠야 됩니다. 보통 어느 달에 떴냐 그건 모르는 거죠. 하지만 연준 회의가 있을 때 주로 등락이 그게 하지만 중간에 악재가 나오면 소용이 없고요. 그게 보편적인 자 등락이 나올 때의 기준은 연준 회의다라고 연준 회의가 있을 때 금리를 올리고 떨어지는 게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4개월을 똑같이 나누십시오. 그리고 또 4개월, 12개월은 결국은 이 중에 1000% 이상인 장이 자 4달 정도가 전후가 나올 수 있지만 자 그게 1000%가 찍을 수도 있고 못 찍고 500%, 300%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여러분이 보실 때 매월 똑같은 금액만 자 물론 한 3월, 4월 기다리다가 6월에 터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건 파생이라 자, 여러분이 매달 성풀처럼 자 지수가 빠질 때 성풀도 떨어져요. 근데 이게 어느 달 세게 터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 12개월 동안에 모든 지수의 움직임이 등락이 나오듯이 자 지금 5월, 6월을 일단은 보고 있어도 그렇다고 자금을 이때 더 평소에 10만원씩 하다가 이때 1000만원씩 그건 안 돼요. 그냥 똑같이 자 ELW는 그냥 욕심을 버리고 똑같이 자 100만원씩만 싹 들어가시죠. 어느 달이 쓴다는 거는 알 수 없지만 자금이 가장 작은 달은 7월달과 8월인데도 8월에 폭락을 한 일이 있어요. 왜냐면 고객 예탁금이 가장 작으니까 ELW가 하지만 악재가 있다 그러면 고객 예탁금이 작던 말던 주식은 특히 하지만 등락이 더 세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8월 만기를 예전에 기억하실 거예요.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그때 대폭락을 한 달 내내 폭락을 해갖고 도대체 몇 %인지 저가만 그냥 이제 다 팔다 못해서 저가도 다 올라가 버리게 되고 2월 같은 경우에도 2월 만기도 막내가 2,800원까지 가버렸어요. 지금 막 5원 막 이런데도 그 이유는 자 하나밖에 없겠죠. 당월물이 푸시 움직여도 자 하루만 해도 이렇게 움직이는데 움직이려고 치면 뭐 저만큼만 움직이겠습니까? 더 많이도 움직이는데 자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결국 그런데요. 지금 딱 보시면 이거 5원짜리가 움직인 거고 계속 만긴 날 딱 봐도 계속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 콜이 움직여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남아있는 풋 하나가 조금씩 움직이지만 이날 하루만 움직였어도 한 400%는 좀 안 되네요. 300% 정도가 움직여 버리는데 결국은 여러분이 매매를 하시다가 이렇게 갭으로 상승을 해버리는 게 ELW지만 쪼가리 남아있는 것도 자 만기가 다가와서 베팅을 들어가야 됩니다. 저걸로 5원짜리를 팔아서 수익을 아니요. 그건 잘못된 매매예요. ELW 파생의 베팅의 의미. 파생의 베팅은요. 자 쪼그라들기 전에 조금씩 수익 났을 때 내 평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짠 평단이 300원이에요. 근데 그날 200원짜리 풋이 한 280원까지 갔을 때는 일단 일부는 팔아야지 돼요. 내 평단이 아니 평단이라니요. 풋 평단을 생각하고 있는데 지수가 콜로 가버리면 그러면 그래도 그 풋 평단은 풋은 일찍 팔았어야 되겠죠. 반대여도 마찬가지예요. 그날 오르는 만큼에서는 5에서 10% 정도는 전체 물량을 빠져야 됩니다. 쪼그라지고 움직였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며칠만 해도 이렇게 움직이지만 결국 주식은 우리가 성풀은 많은 자금을 들어가도 불안하지 않지만 ELW는 많은 자금을 들어가면 노름이 되고 투기가 됩니다. 적은 금액이 움직여도 확실하게 움직이는데 못하러 자 예를 들면 그냥 단타를 친다. 하지만 성풀은 그런 단타가 아닙니다.
자, 6천원짜리가 5% 수익 나면, 자, 이제 5% 우리가 수익 내려면, 자, 사실 시간적으로 측정이 불가하긴 한데요. 32칸에서 36칸 정도의 움직임이 나와야지 돼요. ELW는 한 호가만 움직여도 5%가 나옵니다. 한 호가만. 그러면 여러분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느 달이 제일 세냐 하지만 어느 달이 제일 센지는 알 수 없어요.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확고한 건 연준 회의가 바로 미치는 영향력이겠죠. 그래서 그날 5월달, 6월달. 자, 연준은 회의가 1월달 있었고 3월달 있었습니다. 4월 쉬고 이제 4월, 5월, 6월에 대한 게 또 나오겠죠. 이때 금리를 올리느냐가 얼마나 올리느냐가 중요하겠지만, 짠.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 언급이 된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들어가서 금리를 못 올리고 있는 거예요. 시장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오히려 시장에 돈을 코로나 때문에 풀었는데 기업 경기도 좋아갖고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지. 인플레이션은 경기가 안 좋을 때 오는 2018년도에 스태그플레이션하고는 틀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구간에는 이제 물론 폭등락이 나오겠지만요. 자, 해결이 되면. 근데 지금부터는 금리를 어느 정도 방어하지 못하면 미국 시장 금리도 이제 자, 비상을 했어요. 상승 정도가 아니면 완전 비상을. 자, 그렇기 때문에 5월, 6월이 일단 제일 센 장으로 봅니다. 지금은. 자, 특히 근데 금리를 어느 정도 올리냐가 중요하기 때문이지만 여러분이 자, 이거는 5원 호가로 단타를 치라는 게 아닙니다. 거래세도 없기 때문에 주식보다 ELW가 한 호가만 팔아도 5원짜리가 수익이 나겠지만 레버리지가 강합니다. 그걸 생각하신다면 주식 지수 대비 4에서 4, 50%인데 굳이 많은 금액으로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아, 5원짜리 뛰기 5원 뛰기라고 그러거든요. 5% 수익 나는 게 쉬운데 자, 5원 예를 들면 여러분이 10만원 갖고 했는데 5원 뛰기를 딱딱 하니까 막 5% 이상 나요. 5% 이상. 근데 그렇다고 그러다가 딱 100만원을 딱 물렸어요. 자, 갖고 있는 자금이 홀백 풋백인데 한 500으로 하다 물렸어요. 풋을. 그러면 어떻게 돼요? 풋은 600만원, 홀은 100만원. 자, 무조건 밤사이에 미증시도 보시면서 비나이다에 들어가야 됩니다. 정한수 떠나놓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전에 웃기는 말을 하신 일이 있었는데 회원분께서 좌, 우, 뭐 위, 하물며 삼신까지 자, 삼신 할머니한테까지도 한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 부처님, 또 성모 마리아님 이렇게 해서 이제 자, 정한수 떠놓고 삼신 할머니한테까지 우리 그렇게 해야지 돼요. 자, 그러니 단타를 치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비중대로만 자, 한호가가 아닌 비중대로만 팔아 나가야 돼요. 한호가가 수익 날지 안 날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적어도 지금 지수의 움직임이 미래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자금도 그렇기 때문에 한호가를 틱 하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자금 내역이 채권이 매도가 되어지는데 환율이 평가절상으로 막 돌아서는데 비차익 바스켓으로 아유 어려워져요. 대형주를 한꺼번에 사는 거지 막 여기서 오늘 카카오가 괜찮나 삼성전자가 괜찮나 아니라 묶어서 대형주를 한꺼번에 프로그램으로 바스켓이 올린다. 자, 올릴 경우에 그럴 경우에 비중을 홀로 잡거나 이게 아닌 이상 그냥 한호가만 띡 사서 파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물리면 뭐 옛날 일 없었던 걸로 이렇게 넘어가겠죠. 그래서 훨씬 이렇게 크지만 주식 대비 5% 정도만 자, 해지로 잡는 거예요. 이 해지의 개념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요. 그렇다고 우리가 주식 대비 얘를 꼭 해지로 잡는 건 아니에요. 뭐 주식이 물려서 이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자금 대비 물려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지 돼요. 상승하는 쪽은 325%, 하락하는 쪽은 자, 마이너스 8.67 이렇게 이 합산은 자, 바로 325 빼기 86.67이겠죠. 우리의 원금 대비로 해서 봤을 때 그 정도가 돼도 당연히 짠, 원금은 회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원금 회수가 살짝 안 됐어도 자, 원금 회수로 보셔야 되고 그때부터는 자금을 일단 줄여 나가야 됩니다. ELW의 특징이 또 한 가지 이제 오늘 자, 지금 뭐
기사들도 나오고 있지만 그나마 미국이 올라가니까 다행이에요. 야간 선물도 올라가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밤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재정 환율이 자 내일 뚝 떨어져서 뚝 떨어졌다.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가격이 재정 환율은 가격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자 그렇게 된다. 재정 환율 때 그러면 채권 가격이 떨어졌을 때 주식시장으로 환율이 평가절 상이 되니까 들어올 수 있지만 내일은 금리가 일단은 내일도 지난주 수요일날 말씀드렸처럼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유는 금리 때문인데 무엇보다도 이게 밤사이에 아무 얘기가 없으면 뭐 다행이겠지만 금리가 자 최근에 환율도 높아졌지만 금리도요. 자 3개월 동안의 FX 환율은 마이너스 전환을 했고 작년 10월에 우리는 13억 달러에 최고로 매각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냥 갖고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맞붙어서 원화 가치를 대응을 시켜서 가지고 온 건데 이미 자 그때 13억 달러 갖고 왔다 그러면 12억 달러도 안 되는 자 갚을 돈은 13억이지만 쫄딱 떨어졌기 때문에 더 어떻게 죠 자금을 더 넣어야지만 나중에 13억 달러를 갚을 수 있어서 결국은 빚은 늘어나게 되는 건데요. 오늘 우리의 외인 연동 3년 선물 매수가 조금 일어났었는데 미국도 그렇고 단기 채권으로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커브 스티프닝 이렇게 나와 있고 단기채로 다 몰리고 있어요. 길게 봐서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국고채 아까 장중에 말씀을 드렸어요. 3년물과 30년물이 역전도 해소됐다라고 나왔는데요. 수익률 곡선이 좀 가팔라지면서 자 예를 들면은 역전도 해소가 됐다. 이게 지금은 일단은 역전이 됐다가 또 다시 어떻게 됐냐면요. 이 기사가 매번 짠 이게 실시간으로 나오는 기사예요. 자, 여러분 딱 보시면 금리를 딱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끝났습니다. 원래 단기채가 더 싸야 되죠. 자 30년물과 금리가 격차가 자 원래 이렇게 되긴 돼야지 돼요. 근데 다시 틀어졌어요. 3년물이 3.11 그리고 얘가 올라가느라고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30년물이 3.157 이 얘기는 요 3년물이 30년물보다 가격이 비싼 거예요. 원래 초장기채가 더 비싸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인플레이션이 언급되니까 이제 2%대가 하나도 없어요. 무섭죠? 2%대가 하나도 없어요. 단기로만 이 10년물 채권은 2019년도엔 1.1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때 발행했을 때 12,000원이다 그러면 지금은 8,000원, 9,000원 밖에 되지 않아서 30%의 빚이 늘어나는 거예요. 걔를 만기 때 막으려면 자 이렇게 진행되어 있고 지금 또 우리 인플레이션 지수도 봐야 되잖아요. 인플레이션 지수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가격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요 두 개가 우리의 인플레이션 지수예요. 가격 이게 뭔가 바로 금리로 9,000원대인데요. 금리로 보여드리면 바로 요겁니다. 자 이제 4.7을 넘어갔습니다. 순식간에 올라가요. 물가지수가 4다. 미국이 7이다. 예전역의 옛날 말이요. 우리는 4.7이 넘어갔고 미국은 8도 넘어갔어요. 8점 몇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인플레이션 하지만 미국은 감당을 할 수 있고 우리가 감당할지 못할지는 봐야 되겠지만 내일 일단 재정증권은 있습니다. 금리가 충분히 어마무시로 올라갈 수도 있고 여러분이 아직은 느낌을 이건 못 받으시는데 자 전체 모든 단기채까지도 금리가 3%라는 건 채권 가격이 다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채권 가격이 다 하락을 자 그 채권 가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게 채권 가격이 떨어진 건지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보험사에서 변액보험 지수가 밀리면 걔 하락이거든요. 채권을 잡으시면 괜찮아요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금리가 빠질 때 자 나오죠. 가격이 두 개는 마이너스로 나오니까 억지로 지금 자 두 개는 플러스에
가격이. 하지만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당연히 마이너스인데 30년물과 자 5년물이 이 5년물이 이렇게 많이 하락한 이유는 또 이건 금리가 하락했다는 건 5년물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데 혹시라도 추경으로 또 5년물을 풀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5년물로 추경을 풀었는데 자 이제 그게 또 문제는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등락이 근데 차월을 들어가기가 애매한 구간이 조기 종료된 원래 조기 종료 안 시키거든요. ELW가 조기 종료된 것들이 조금 나올 수도 있고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차월도 쪼그라들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냥 당월로 원금을 회수를 못 하더라도 더 다 100% 못하고 50% 뭐 55% 60% 하더라도 얘는 한 번 뜰 때 세게 떼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금을 더 넣어서는 안 됩니다. 자 당월과 차월의 차이는 이렇게 돼요. 당월이 더 많이 들어갔는데 딱 봐도 만긴 날인데 못 들어가요. 지금처럼 차월을 들어가면 차월 100만원 들어갈 수 있어도 당월물은 아예 있는 것만 갖고 있어야지 못 들어가요. 당월 얼마를 이미 이제는 만기 주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차월을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원래는 지난주 수요일 정도면 우리가 차월을 사기 시작해요. 등락이 안 나왔다. 이제 그 가격에서 적어도 우리가 오늘 많이는 아니었어요. 자, 막 5원짜리도 200% 가고 지난번에도 5원짜리가 400% 갔을 때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400% 가도 우리 단가가 안 나와요. 근데 평단이 차월은 거의 거래가 안 됐고 오늘도 거래가 돼서 30% 정도는 올렸지만 차월 푸시 자 30% 올린 것 치고서는 시장 공급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직은 당월을 갖고 있어야 되고 목요일 날까지도 등락이 없다. 그러면 그때는 차월을 자 좀 풀이가 축소되는 한이 있더라도 사야 되는데 내일부터 등락이 있고 목요일 날까지 등락이 있다. 그러면 차월을 더 미뤄야지 돼요. 그래서 이제 차월을 들어가는 구간은 만기인 날 등락이 세버리면 못 들어가고요. 등락이 없다. 그러면 오후에 자 콜과 푸스 차월을 잡고 있어야지 됩니다. 자 그러면 등락이 안 나와서 당월물의 회수가 덜 됐어도 저 차월이 등락이 나올 땐 저 차월이 더 세게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냥 생전 돈이 없어요. 근데 누가 돈이 안 벌리다가 막 바닥만 보고 돈을 주우러 다니는데 갑자기 1,000원이 딱 발견되면 쇼킹하죠. 10,000원이. 근데 월급을 여러분이 막 수천씩 벌어요. 그러면 그러다가 수천이 좀 깎여서 한 5천 벌다가 여러분이 2천 벌으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죠? 자 기가 막힌 거예요. 오히려 이것처럼 지수도 등락이 없어서 레버리지가 즉 레버리지라는 건 더 롤오버가 되는 거 다음 월물로 되는 건 LP도 회수를 못했기 때문에 아직 차월을 덜 풀고 당월물로 복구는 있는데 LP라고 끝까지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회수가 안 되면 차월을 좀 빨리 풀어서 지금까지는 아직은 아닙니다. 당월물이 시작하고 나서 다음 5월물이 시장에 빨리 풀고선 개가 세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자 정말 자 근데 우리가 200을 잃는다 그러면 속상하고 300을 잃는다 그러면 짜증나고 500을 잃는다 그러면 화가 나는 것처럼 100만원 정도로 해서 1,500만원이면 이 1,500을 또 나눠서 시비를 하기보다는 300만원 여유자금 있으실 필요 있잖아요. 100만원으로 나눠서 한다는 생각으로 자 우리가 원웨이를 하는 거 아닌데 사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원웨이를 하는 사람들의 원웨이 한쪽으로 콜인지 자 12개월 중에 만땅으로 푼만 들어가도 근데 여기까지 풋 들어가고 여기부터 콜 들어가면 망하는 거고 풋만 들어가도 한 달 꽝 한 달 꽝 한 달 꽝 그러다가 다른 쪽하고 그냥 한 달 꽝이다 3000% 이런데요. 근데 그건 진짜 노름이고 자 비중을 100만원 정도로 1,500만원 갖고 주식 포함하실 때는 100만원 정도만 딱 넣어서 자 이거는 사실 노름이라고 주식보다는 더 투기죠. 하지만 주식을 해나가시면서도 여러분도 자 재무 구조도 안 보고 테마에 엮여서 한다 그러면 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주식은 찐성풀이 이제부터는 12월 1일부터 등록한 채권 금감원에서 CEB 전환사채가 가격을 낮춰서 회사가 지분을 늘릴 수 없고요. 가격을 낮춰서 리픽싱 수량이 30%까지는 가격이 떨어질 수 있지만 그 외에 낮게 가격을 해버리면 자 그러고 나서 올라갈 때도 공시를 다시 해야지 돼요. 가격을 분류를. 우리는 빠지면 회사가 받고 올라가면 그저 그냥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자, 올라가는 폭이 조금 줄어들더라도 어떻게 보면 더 늘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리픽싱 한도가 회사도 적게 리픽싱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있는 물량이나 회사나 무기명자가 더 세게 올리자라는 지금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자,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게 자금이 슬슬 회사 채용 무기명 채권들도 많이 투자하는 방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 12개월로 이제는 나눠서 채권 쪽이 정말 싸져서 들어갈 때는 자 채권 쪽 지수가 밀리면서도 안전자산이 폭등을 하게 되거든요. 그럴 바에는 이제 내일 재정증권이 있으니까 금리가 충분히 올라가는 구간이에요. 그것도 9천억이요. 1시부터 1시 2시까지 그리고 국고채 만기채도 6,510억. 오늘 3조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회사채가 주식을 대형주로 올리는 구간이긴 하지만 지금 이제 미증시도 올라가고 있고 뭐 그렇다고 또 코리아 이러지 말고 밤새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니까 환율은 긍정적으로 진행이 돼도 여러분이 항상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하시고 수익이 남은 물량을 줄이십시오. 자, 내일의 전략은 올라가는 쪽에서 조금은 빼야 되지만 그냥 목요일까지 남아있는 거는 베팅에 들어갑니다. 양쪽 콜풋이 진행이 안 돼도 그거는 꽝이라고 보는 건 아니에요. LP도 회수를 못해서 진행이 안 되는 거. 원금을 우리가 회수를 아직 쌈박하게 못해갔습니다. 그래도 내일과 목요일은 당월물은 그대로 두고 남아있는 수량만큼 회수 못한 걸 차월을 일단은 그만큼을 더 콜과 풋으로 나눠서 들어가야지 되는 날이에요. 자, 물론 악재는 5월과 6월에 그게 금리를 올리고 잘 해소가 되면 큰 콜이 나올 거고 아니면 풋이 나오는데 이제는 3월달하고는 좀 틀린 게 자, 러시아도 막다른 골목까지는 갔다라고 보고 있죠. 달러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최근에 은값이 떨어지고 있는 건 러시아랑 중국 때문입니다. 매월 매년 금을 사들이는 게 러시아하고 중국이에요. 근데 시장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중국은 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쟁 때문에 이루어지는 구간이다. 그러면 그 구간에서 금값이 떨어진다 그러면 둘 다 금을 처분하고 있는 거예요. 석유 가격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바로 러시아가 제 1산유국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등락이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는 없지만 12개월을 똑같은 자 이건 파생이기 때문에 항상 원금을 회수를 최대한 하겠지만 못하는 달도 있습니다. 못하는 달을 기점으로 해서 그 다음 달에 등락이 세게 나올 확률은 거의 자 아주 높습니다. 왜냐면 LP가 화끈하게 회수를 못하면 다음 달 차월이 몰아치셔서 초반에 회수를 들어가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야간 선물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좀 요즘 우리 시장이 이럴 수밖에 없는 건 다 글로벌이 야간 선물이 저렇게 상승을 해서 끝나도 우리 시장 시작할 때 또 무슨 악재 때문에 야간 선물이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하면 우리가 또 코를 세게 못 올려요. 물론 내일 아침 보고 판단하겠지만 차월을 들어갈지 말지도 내일 판단을요. 풋 시장에 내놓은 양만큼이 많지는 않고 하나는 세게 내놨지만 오히려 가격을 뚝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올라가다 팔 사람이 없어 못 파는 풋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입은 목요일 오후에 차월을 들어가야 되고 목요일날 터져버렸다. 홀이던 풋이던 그러면 금요일 쉬고 다음 주 월요일날 사냐고요? 아니 상황을 봐갖고 사야지 됩니다. 매일매일 ELW는 콜과 풋을 막 사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평균 단가에 집착하시면 안 되고요. 원래 이론적으로는 특히 큰 등락이 나오지 않으면 양쪽이 마이너스의 경우가 있는데 하지만 큰 등락 이유가 아니라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상승이나 하락 시마다 수익 난 쪽으로 내 평단이 아닌 조금씩은 자 40% 올랐는데 내 평단이 아니에요. 한쪽은 마이너스 60이고 콜은 풋이 40% 그러면 내가 평단이 안 되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거에서 올라갈 땐 더 세게 되니까 내 평단에서 몇 배도 올라가 버리니까 자 원금을 이럴 때는 조금씩 회수를 해 놔야 됩니다. 자 이제 한번 자 미국이 지금 움직임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저 니케이는 아니고 야간 선물이니까 근데
달러가 강했어도 원화 가치도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내일 아침에는 자 지수가 시작해서 살짝 밀리지만 재정치권이 있기 때문에 결국 1시 40분 전에는 지수를 끌어올려야 돼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건 환율입니다. 환율이 빠지기 시작하면 위험한 거예요. 자, 질문 있나요? 질문 받겠습니다. 성풀은 예약 매도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분산 투자 예약 매도만 하면 딱 덮어놔야지 조금 올라가서 팔리네 말리네 그렇게 주식 매매 못해요. 하루 종일 무슨 전업투자자 여러분 하시면 생각나잖아요. 전업투자자가 뭐 주식에서 수익을 낸다고 그냥 닦아먹는 거겠죠. 그러면 참고 기다리셔서 그 가격까지 매도를 해 나가야 됩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 올려주십시오. 만약에 이번 달 마이너스 금액이 100만 원이면 다음 달은 100만 원 추가를 해야 되지만 다 추가를 하면 안 되고요. 레버리지가 50% 정도만 추가를 해야 돼요. 보통 차월로 추가가 아니죠. 차월을 제가 먼저 만기 전에 50 등락이 안 나왔을 때 50% 50만 원을 더 사게 되는데 자 금리가 이제 5월에 나오니까 그렇죠? 근데 차월이 움직이지 않았을 때는 추가를 하지 않습니다. 즉 그거는 언제냐면 이번 주에 만약에 4월을 시장에 공급했다 그러면 제가 차월을 50%를 50만 원을 사요. 사면 어땠겠어요? 오늘같이 지수가 빠졌을 때 풋이 올라가니까 걔는 쪼그라든 풋이 아니라 바로 수익이 나겠죠. 하지만 시장에 공급해 놓은 게 너무 적어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니에요. 그래서 자 이럴 때는 그냥 다음 달 금액을 맞추십시오. 이거는 등락이 나오지 않았을 때 차월을 빨리 거래할 때 근데 차월이 몇 개 제대로 거래되는 게 수량이 너무 거래량이 작아서 못 들어가요. 그래서 다음 달도 그냥 콜백 풋백인데 자 예를 들면 황금호랑이님이 이제 하실 때 200으로 하신다 그러면 여유 자금이 정말 2,000은 있으셔야 됩니다. 그쵸? 같은 금액으로 또 넣을 거예요. 바로 거는 게 아니고 바로 지금은 원래는 바로 같은 금액으로 이제 양쪽을 사는데 이번 주 정도에는 원래 제일 늦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자 내일 보고 판단해야 되겠죠. 내일 등락이 나오지 않으면 시장에 공급을 한다 그러면 차월을 좀 들어가겠지만 최대한 만기날은 작은 등락이 나오거든요. 만기날 쪼그라들면 얘도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전부는 안 되고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난 양만큼을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시냐면요. 자금이 너무 많이 집어넣게 되면 자 일부 자금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그래서 제가 항상 자금을 늘린다 할 때 늘려야 되나 그냥 이걸로 하시죠 라고 얘기한 게 어느 달이 센지 알면 자 쉬다가 그 달만 하죠. 그거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 다음 달 차월물을 할 때 이제 하지만 호랑이님이 이제 하시면서 두세 달 지금 이번 달 경험해보고 다음 달에 지난달에는 한 50% 정도 회수하시는 분들도 많으셨고 근데 원금 회수하고 투자금 회수하고 50만 원 홀백 풋백이면 200 회수하고 100만 원 정도 수익인데 약한 거죠. 자 다음 달에 5월에 터질지 6월에 터질지 모르지만 최대한 원금 회수를 해 놓겠습니다. 자 이번 달에 특이한 달이에요. 또 그때 터진다 그러면 자 한동안 등락이 자 ELW가 회수가 덜 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면 5월이던 6월에 한 달이 더 미뤄질수록 더 등락은 레버리지는 롤오버가 되겠지만 자 6월 또 3692 선물옵션 만기이고 그러던 말던 자, 차월은 100만 원을 가지고 손실본 100만 원을 가지고 만약에 회수가 안 됐다 그러면 100만 원 근데 지금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25%나 30% 정도만 차월을 내일 한번 그것도 봐서 사고 목요일날 등락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 전에 들어간 것도 좀 쪼그라들어요. 등락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장 후반에 차월을 일부를 사드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콜백 풋백이라면 원금 회수는 200이 있죠. 항상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 안 할 수도 있어요. 지난달은 자 원금 회수가 되고 플러스 한 50% 정도씩 나왔지만 이번 달 같은 경우는 특히 금리를 지금 올려야 되는데 5월에 올리네 0.5로 올리네 만에 하다 굳혔는데 이제는 그 0.5가 의미가 없어졌어요.
3월에 0.5%를 올려야 될 걸 이제야 와서 0.5%를 올리기 때문에 늦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풋이 나와야 될 경우도, 아니면 안전하게 3월에 0.5 올리고 5월에 0.5 올린다 그러면 부담 없어서 콜을 이룰 수도 있지만 지금 그게 되지 않습니다. 예. 예를 들면 네, 콜프 똑같은 가격으로 하루, 아니요, 들어갈 땐 똑같은 가격으로 사지만 차월을 살 때는 내일 만약에 지수가 빠지기 시작한다 그럼 풋을 삽니다. 사고 안 팔리는 양만큼만 콜을 해지를 집어넣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물량을 집어넣지 한꺼번에 양쪽을 동시에 사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등락이 작을 때는 그렇게 들어가지만 등락이 있을 땐 지수가 막 밀리면 풋을 사서 풋을 예약 매도를 걸겠죠. 안 걸린 만큼을 장이 홀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풋에서부터 방향이 바뀐다 그러면 그때 자 콜을 예를 들면 풋을 50만원어치 샀는데 20만원 팔리고 30만원이 안 팔렸어요. 그러면 방향이 바뀌는 구간에 자 방향이 다시 풋으로 가도 마찬가지예요. 방향이 일단 바뀌는 자금 흐름이 보인다 그러면 그 30만원어치를 홀로 잡는 이런 식의 양매수를 합니다. 단번에 둘을 똑같이는 등락이 작을 때는 똑같이 사겠지만 등락이 이루어지면 자 올라가는 쪽을 사고 안 팔리고 걸어놓은 만큼을 반대편을 잡아서 양매수를 잡게 됩니다. 자 내일 차월도 그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 여기까지 마감을 하겠지만 매월 원래는 매월 정도는 충분히 회수가 되는 달인데 자 3월에 수익이 작은 거에 비해서 굉장히 4월 만기도 적어요. 매수는 한꺼번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몇백 프로 터져버린다 그러면 한꺼번에 하겠지만 조금씩 분할로 예약 매도를 가치평가대로 걸어놔야지 돼요. 자, 그 풀어놓은 만큼의 가치평가. 시장이 공급을 많이 했다 그러면 가치평가 금액이 올라가고요. 시장이 공급을 덜 했다 그러면 가치평가 금액은 빠집니다. 그 가치평가 금액은 채권 쪽에서 제공을 합니다. 자, 바로 자, 이거의 ELW 평가 말고도 또 기본적으로 있어요. 네, 요렇게 이 얘기는 지금 시장이 덜 푸른 상태에서 너무 가격이 높으니까 오히려 자 지금 아니 가격이 쪼그라들어서 마이너스 438인 거고 참 이거에 따라서 어느 달인지 모르겠지만 다 하나씩 달을 해야 되지만 지금 풀어 나간다 그러면 이만큼을 가격이 나가야지 되는 거예요. 합산 가격으로 나와 있으니까. 자 이렇게 이제 질문 또 있으신가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감을 하겠습니다. 네. ELW는 릴렉스 님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건 나누기예요. 매월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을 자, 정말 원금 매수를 거의 큰 등락이 오르는 원금 매수가 안 되지만 못하는 달이 없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원금 매수가 덜 돼 있습니다. 자, 정말 쇼킹한 달이기는 해요. 그만큼 등락이 없다가 막판에야 나오는데 다 쪼그라든 상태에서. 하지만 차월이 시장에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원래는 그 차월을 넣어서 딱 공급되면 차월도 팔아버리고 차월 수익이 아니에요. 이달로 묻어버리는데 차월도 공급이 덜 돼 있으니까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최대한 지금은 기다렸다 들어가셔야지 돼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감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